남편이 어느 날 여보, 내가 성인 ADHD 성형을 갖고 있었어. 남편이 심리학 공부를 하다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남도 이해하게 됐다. 여러 형태의 ADHD 아동을 많이 봤다. 주변이 산만한 행동 장애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해 학교 수업도 당연히 적응이 어렵다.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는 돌발 행동에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담임교사는 교실에 반 아이들을 남겨두고 한 아이를 찾으러 학교를 뛰어다녀야 했다. 때론 같은 반 아이들이 수업 중 사라진 한 아이를 찾아오기도 했다. 오지 않겠다고 몸싸움이 있고부터 다시 선생님에게 의무가 더해졌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아이 한 명이 반 아이들에게 끼치는 분위기는 전쟁터예요. 부모는 ADHD 병을 가진 자녀라도 그의 행동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정상적 일반 수업을 받길 원한다. 그러나 행동장애아를 똑같은 방법으로 단체 학습에 함께하기 어렵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내 자녀를 차별화하고 싶지 않다. 일반 공교육을 시키고 싶어 한다. 알죠. 이해합니다. 내 자녀와 초등학교에 다녔던 ADHD 아동의 엄마와 난 친하게 지낸 이웃이었다. 아들 둘 중 큰아들이 ADHD 성향이 있어 동생이 형을 보호하고 돌보는 상황이었다. 형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늘 따돌림에 싸움으로 마무리하는 중에 동생은 형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찍 철이 들었다. 어느 여름날 4층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네스맘,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절규하는 울음 섞인 목소리에 문을 여니 동생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 문 앞에 서 있는 상현이 머리에 젖은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입술과 코에는 피가 낭자했다. 한쪽 눈은 모래가 들어가서 부어오른 개구리 눈같이 감겨 있었다. 세상에, 집에 안 가고 내게 온 걸 보니 엄마가 집에 안 계신가 보다.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가셨단다. 친구들은 정해진 규칙대로 축구를 하는데 상현이를 서로 팀에 넣어주길 거부했단다. 그래서 두 팀 사이에서 운동을 방해하다 집단으로 아이들과 싸웠다며 동생이 운다. 형이 잘못했지만 축구를 방해해서 5명하고 싸웠어요. 내가 미안하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런, 그래서 이 몰골이 됐구나. 엄마가 보시면 가슴 아파하겠네. 들어와, 씻자. 욕실에서 옷을 몽땅 벗겨 머리부터 전신을 씻겼다. 세상에나. 몸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 내가 아는 상현이 엄마는 아들 둘을 애지중지 곱게 키워냈던 엄마였다. 가끔 큰아들이 눈가에 붙은 반창고는 자주 봤지만 온몸에 아물지 않은 예전 상처에 오늘 다친 상처까지 멍이 알록달록 색깔별로 물들어 있다. 울컥. 내 눈에 이 아이의 엄마가 흘렸을 눈물이 흘렀다. 가엾어라. 이 가냘픈 몸에 상처가. 상현아, 많이 아프지? 응, 한마디뿐. 아줌마 눈에도 모래가 들어갔어? 눈이 빨개. 나도 이쪽 눈에 모래가 많이 들어갔어. 명진이가 모래를 내게 먼저 던졌어. 나도 내 신발에 모래 가득 담아서 뿌려버렸어. 그 새끼 가방에다도 확 뿌렸어. 화가 안 풀렸는지 씩씩댔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TV를 보다 상현이는 먼저 잠이 들었다. 아이들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네스맘, 우리 애들 못 봤어요? 차가 늦어서 집에 좀 늦게 오게 됐어. 놀이터고 주변을 다 찾아도 애들이 안 보여. 상현 엄마 걱정 마. 우리 집에 둘 다 있어. 저녁도 먹고 큰아들은 잠들었어. 작은 아들은 우리 애랑 놀고 있어. 데리러 와야겠네.
잠든 아이를 깨워 데려가려다 아들의 부어있는 눈가에 얼굴에 난 상처에 반창고로 도배해놓은 내 솜씨를 보고는 아들 얼굴을 만지며 오늘은 또 누구와 싸웠어? 이기지도 못하면서 고집스럽게 왜 맞고 다녀? 엄마는 말을 더 못하고 아이의 상처를 보며 안경 아래로 흐르는 아픈 눈물을 닦아낸다. 엄마는 안다. 즉흥적 행동과 사회에서 규정 지어놓은 규칙에 큰아이는 적응 못한다는 걸.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도 엄마는 3살 아이 돌보듯 위험해서 늘 보살펴야 했다.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지만 한두 시간 만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전화에 익숙한 나날들을 겪어내던 시기. 학교에서는 아무도 남녀 짝으로 함께 앉길 피해 늘 혼자 앉은 아이를 보며 엄마는 또 울컥한다. 매일 다른 아이를 괴롭혀 아이들에게 깊이 대상이 된 아이. 차가 다니는 자동차 길에도 목표물만 보지 차들이 달리는 것에는 신경을 못 써 몇 번의 교통사고도 났다. 네스마 큰아이를 어떻게 키워할지 안 해본 게 없어. 학교에서 엄마들이 교장 앞으로 탄원서를 내서 학교를 휴학시키려 할 때 초등학교만이라도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교실에 가서 선생님과 반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 내가 상현이와 종일 교실에 있겠다는 약속으로 용서를 받아냈지만 그마저 소용없었어. 아이가 덩치가 커지니 감당이 안 돼. 이런 상황의 아이를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무조건 참아달라, 용서해달라 한 내가 너무 미안해. 내 욕심이었어. ADHD 병명도 생성할 때였다. IQ 검사도 정상인데 아니 어떤 부분은 더 높게 나왔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아이들을 방에 두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 한 잔 놓고 그녀의 아픈 심정을 위로하고 말을 들어줬다. 네스마, 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마음이 지쳐 큰아이를 안고 바다에 뛰어들고 싶을 때도 있었어. 주변에 피해를 주니 앞으로도 변하지 못하고 성장한 아들을 독립시키지 못할 것 같아 늙어서도 돌볼 걸 생각하니 내일이 두려워. 네스맘이라면 어떻게 살아낼까? 나도 몰라. 간접 경험도 안 해본 생활이라 나도 자기같이 허둥대며 힘들어하겠지. 현재 내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나고 있어. 나도 계속 실수하며 수정하며 살아내고 있어.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해. 내 경험상 신중해도 내 선택이 틀릴 때가 많았어. 나도 완전한 해결법을 아는 재주는 없어. 한 잔의 술도 못 마시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한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 배우자를 아무런 정보 없이 함께 살아내야 할 때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어. 찾으라 구하라 하신 성경 말씀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 기도하며 찾아 헤맸어. 말씀처럼 찾았어. 그래서 죽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어. 자기도 현재 나의 상태,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다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신은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을 알고 계셔. 다만 한 번에 짠 하고 정답을 다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 내 경우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만큼 내게 길을 보여주셨어. 더도 덜도 아닌 내 정신적 성장 딱 그만큼. 우리 삶에서 생겨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예행 연습 없이 내 삶의 현실로 놓인다는 걸 알았어. 누구도 나도 답이 없을 때 죽고 싶었어. 내 부정적 생각에 쓴 소설은 미래의 내 삶을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했어. 그땐 아무것도 더 시도하고 싶지도 않았어.
거기서 포기하면 끝이었어. 다시 도전. 한 번 더 해결책을 알려달라 기도했어. 실패가 계속돼도 포기하기보단 해보다 죽자는 마음으로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시작했어. 즉시 될 때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죽자 결심하니 마음다짐은 힘들었지만 조금씩 길이 보였어. 내 생각이 불안에 떨며 내려야 하는 결정에는 신의 뜻만 알게 하시며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 나는 내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노력할 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를 위한 신의 결과가 될 걸 믿었거든.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실패했다고 끝낼 수는 없었어. 젊기에 용기가 있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반드시 답은 있을 거야. 난 예전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의 내용에서 비유를 든 네오버스크 글리아 교수의 동물운동회에 비유하신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우리들은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틀에서 조금 다르면 불이익을 받고 자랐지. 이야기는 모든 동물들이 초대된 운동회에 토끼, 거북이, 새 등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운동회를 열었어. 누가 동물의 1등일까? 가려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에서는 토끼는 거북이보다 앞서 달렸지만 거북이는 걸음이 느려서 졌겠지? 그러나 수영에서는 토끼가 수영을 했을까? 수영은 시도도 못했어. 누가 더 능력 있는 동물일까? 날개도 없는 원숭이에게 새처럼 멀리, 빨리 날기 시합을 시킨다면 날개는 있지만 두 발만 있는 새에게 원숭이와 나무에 달린 열매 따기 시합을 시킨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각자 다른 능력과 생각이 있어. 최소한 하늘을 나는 시험을 할 때는 날개를 달아주고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든 평가든 해야 해. 우리 자녀를 정직하게 바로 바라볼 용기를 지녀야 할 거야. 새라도 날개가 있다고 다 날지는 못해. 펭귄에게도 날개는 있지. 날지는 못하지만 땅과 바다를 오가며 수영은 얼마나 잘하는데. 펭귄의 재능은 무시하고 나는 새의 날갯짓과 비교하며 평가하는 게 지금의 교육법이지. 부모라면 다른 아이와 같아지리라 강요하지 않고 아이에게 맞는 삶을 찾아주는 용기가 더 급선무일 거야. 내 자녀가 남과 다름도 인정해야 해. 다른 능력으로도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게 돕는 것이 바른 생각 아닐까? 나는 내게 답을 구하는 엄마에게 나도 어떻게 사는 게 답이 될지 모른다 말했다. 각자의 현실을 진리로 받아들여보자.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 같다 말했다. 사람 없는 시골에 가서 아이와 농사 지으며 살까 생각해봤소. 농사에 대해서 공부해봤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건지 기도는 해봤어? 아이에게 그 생활이 필요한 근거는? 그 다음은 말이 없다. 아무런 정보도 찾지 않고 생각만 바쁜 엄마이다. 100일 작전 기도에 참석해볼까? 어디 용한 점쟁이는 없을까? 난 지쳐가. 난 기적을 바래. 이대로는 말을 멈춘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평범하게 보통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어. 그 바람이 진실일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개성과는 별개로 주변과 끝없이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왜지?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삶은 완벽할까? 당신 생각이 진리인가? 당신이 만든 작품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자신감으로 아이를 인도할 건데, 즉흥적 감정으로 내리는 결정보다 신의 인도를 청한 후 지금의 삶을 다시 수정해보자. 상현이 엄마 눈엔 내가 아무것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줄 알았나 보다. 그 엄마 보기에 내 삶이 평온하고 행복해
것만 보였나 보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야. 안 보이는 더 많은 고통과 슬픔을 매일 해결하며 살아내는 중이야. 난 지금도 순간마다 당황하고 허둥대고 내가 지어낸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에 자신 없을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 이해 노력해. 너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 조금은 위로받은 표정이다. 나도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어쩌나 두렵고 긴장돼. 나 자기한테만 고백하는데 사실 용감한 척 하는 거야. 자기보다 유리 멘탈이야. 그래도 나날이 발전하며 살아. 용기를 내. 자기도 지혜롭게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어.